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진짜 정말 몰랐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의 말이죠. 대학 졸업 후 28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50세, 남편도 없고 의지할 자식도 없고 게다가 무직, 말 그대로 끈떨어진 년이 된 것입니다. 동경하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때부터 글쓰기며 자격증 시험 등 정말이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들어간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다니 정말 인생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나 봅니다. 고도 성장기에 나고 자라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인생이라는 황금 방정식을 믿으며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재수도 유학도 유급도 없이 직진한 결과 저는 인지도 높은 큰 신문사에 취직하여 충분하다고 할 만한 보수를 받으며 황금 만능주의, 욕망 불가동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무렵에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비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무조건 사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좋아하는 옷가게에 가서 산더미 같은 옷들을 차례로 입어본 다음 여러 벌을 집어 한 번에 계산하고는 했습니다. 화장품도 잡지에서 소개하는 비싼 것만을 썼고 열흘에 한 번은 큰돈을 들여 피부 관리실에도 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에도 탐욕적이었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맛도 모르는 비싼 와인을 마셔댔습니다. 이때에 저는 분수에 맞지 않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번 돈으로 사들이는 것이 프라이드라고 여겼습니다.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헛물을 켜고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옷과 신발을 손에 넣는 그 순간은 늘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미 멋진 옷들을 넘쳐날 정도로 갖고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사들이기만 하다 보니 옷장은 미어 터질 것 같아 새로운 옷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같은 옷걸이에 두 벌씩 걸어놓거나 이미 꽉 찬 상자에 옷을 꾹꾹 집어넣는 일이 일수에 기쁨에 넘쳐 샀어도 몇 년이나 입어보지도 않은 새 옷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절이 바뀌면 또 옷가게를 찾아 변함없이 쇼핑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만 당시의 저를 돌아보면 그저 풍족한 나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스스로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그땐 나름대로 필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풀가동하는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다가올 노후를 리얼하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입의 급감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원하는 옷도 신발도 사지 못하고 우아하게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미식도 참아야 하는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현실과 마주한다면 즐거운 일 따위가 있을 리 있을까? 이 상태로 멍하니 사치만 즐기다간 인생이 아주 많이 틀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 인생에 찾아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또렷하게 암울한 미래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놀랄 만큼이나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 좋은 혜택을 받는 환경을 발로 차버리겠다고 하니 다들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회사에 남는 편이 무조건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저는 그 이득들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득이 있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높은 월급, 좋은 대우에 익숙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좋은 환경이 혹여 나빠지게 될까 하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유로운 정신은 점차 사라지고 공포와 불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저같이 욕심 많고 자존심 강한 인간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인 환경에서 그만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저는 회사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지닌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한 인간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확실하게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느새 결의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물어물 시간만 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참 잘 짜여진 각본인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결단에 등을 떠미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몇 주를 떠올리면 지금도 살얼음을 밟고 서 있는 듯한 바닥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몸둘 바 모를 미안함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력감에 짓눌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 생각은 퇴사에 대한 결심에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마 하던 퇴사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노년을 맞이하기 전 인생을 건 대모험. 그야말로 엄청난 도박이었던 것이죠. 퇴사 후 나를 둘러싼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택도 수입도 동료들도 쏟아져 들어오던 메일도 싹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없어지고 집세 보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저는 28년간의 회사 생활을 하며 충분할 만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엔 저축을 깨면서 살아가면 어떻게든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에는 빈집이 천지라 사는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비싼 월세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빈집을 수리하고 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니 사용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만 한다면 수입이 따로 있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싸고 좁은 집을 찾아 이사를 했습니다. 건축 연도가 45년 전 33제곱미터의 작고 허름한 집으로 말입니다. 벽은 얼룩덜룩하고 공동 현관, 자동문도 없고 옆집 소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들리는 벽은 베니어 합판에 냉장고도 세탁기도 수납 공간도 없는 작은 방이 있는 집. 집이 좁아 옷이니 구두니 책이니 그 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거의 빈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5층짜리 집 꼭대기라 전방 좋고 볕이 잘 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생에서 스텝업이 아닌 스텝다운은 처음이라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사 비용은 25,000엔. 짐이 적어 좋다는 이삿짐 센터 직원의 칭찬이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는 전혀 비참하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방이 좁고 물건도 없어서 청소든 정리정돈이든 정말이지 편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 가장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번엔 더 낡고 좁은 집으로 옮기더라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스킬이 몸에 배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퇴사와 동시에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절전 생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없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삶이 정말로 가능할까? 일단은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의 목표는 전기요금 반으로 줄이기.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셈치고 이제껏 사용해왔던 반만큼의 전기로만 살아봐야겠다고, 만약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전기를 쓰자라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전기를 끄고 쓰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고 정말이지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전자 제품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선풍기, 코타츠, 전기 카페, 전기 담요 등 모두 있으면 편리한 혹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입니다만, 놀랍게도 없이 생활해보니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밥과 반찬을 데우는 정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찜기로 데용할 수 있습니다. 찜기로 데운 밥은 전자레인지에 비할 수 없이 부드럽게 부풀어 정말이지 맛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자레인지를 써온 30년인지 40년인지가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에어컨은 거의 켜지 않고 전기밥솥도 청소기도 없습니다. 냄비로 밥을 짓고 빗자루와 걸레로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궁리하고 머리를 짜내도 대체할 것은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다른 것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쾌적하거나 재미있어지곤 합니다. 그중 최고의 히트는 냉장고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인의 필수품인 냉장고가 없는 집은 거의 없을 테죠. 저 역시 냉장고 없이 정말로 살 수 있을지 도전하면서도 그야말로 반신반의했습니다. 시작은 겨울이라 처음에는 꽤 거뜬했습니다. 또 사는 집이 난방이 없어 냉장고 저리 가라 할 만큼 춥기 때문에 식재료는 베란다 같은 데 놓아두면 충분히 보존이 되니 이 정도면 할만하네 싶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음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 채소를 말려 보관하려고 해도 여차하는 사이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날 구입한 것은 그날 다 소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마트 안에서 안이하게 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싸다 싶어 손을 뻗다가도 아니지, 오늘 다 못 먹을 거야 하는 마음에 도로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장 보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 갖고 가는 게 기껏해야 두어 종류, 가격도 500엔 이상 지불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밤중까지 문을 여는 마트나 편의점이 널린 도시에 살며 이전부터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렇게나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그동안 나는 장바구니 가득 무엇을 그렇게 가득 사넣었던 걸까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필수품으로만 알고 있던 물건들과 하나둘 결별을 선언하면서 저는 무엇인가를 없애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무척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물건을 손에 넣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구하려 합니다. 기업은 현란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으면 편리한 그런 물건들은 어느새 없으면 불편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그런 물건들을 끌어안고 사는데 집세의 많은 부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많은 물건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진짜 필요한 물건들일까요? 어쩌면 없으면 못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견은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그마한 계기로 인생의 기업 연속을 결의한 것이 벌써 12년 전. 여기까지 잘도 왔구나. 가끔은 나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이 꽤 만족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생활을 하며 저는 예상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식비는 하루 600엔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집밥을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워낙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무직이라 출근도 잔업도 없다 보니 스스로 먹고 싶은 걸 만들어 행복한 집밥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렴한 밥값으로도 충분하죠. 때때로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나이가 되면 스테이크니 초밥이니 그런 고급 음식이 그렇게 당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촐한 밥상이면 충분하고 아니 그 편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저에게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날 장터를 순례하는 일은 명품 옷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즐거움을 듬뿍 안겨주는 일입니다. 직거래 장터의 매력은 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직거래 장터에 없는 것이 많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마트에는 어느 계절이든 채소들이 대체로 다 갖춰져 있죠. 그러나 직거래 장터에서 채소를 사면서부터는 채소라는 것은 본디 그것들의 계절이 오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다는 점을 싫든 좋든 알게 됩니다. 제철에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채소들. 그렇게 내가 기다리던 채소를 만나는 순간은 엄청난 호사로 느껴집니다. 언제든 마트에서 살 수 있을 땐 기쁘다고도 다행이라고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채소를 제철에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나니 마트의 편리함이 허전하게만 느껴집니다. 언제든 채워진다는 것은 물건이 없던 시절에는 엄청난 호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무엇이든 다 있는 지금, 있다는 자체만으로 호사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없다는 게 훨씬 사치스럽습니다. 훨씬 더 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는 나에게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옷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옷장이 없으니 사봐야 넣을 곳도 없습니다. 또 전자제품도 거의 없지만 청소나 빨래 등 대부분 내 손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과 기업과 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 주변의 일들은 얼마든지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니 싫은 사람과 억지로 사귈 필요도 없고 소심한 상사에게 혼나줄 필요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내 무력함, 부족함은 평생 따라붙는 것이고 이건 어딜 가든 살아있는 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점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뼈저리게 느낀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요약하자면 40세를 앞두고 결의한 돈이 없어도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립이 나름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까지 저의 도전이 절대 호락호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상도 못했던 타격의 연속이었으며 슬픈 무직의 현실을 느낀 날도 많았습니다. 퇴사, 절전, 최소주의 생활은 나를 감싸고 있던 안전 튜브를 하나씩 떼어내는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은 떼어내어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행복과 통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물건이나 돈이나 지위를 추구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추구했던 행복이란 모조리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더 갖고 싶어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직 모자라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악순환이 지속될 뿐인 것이죠. 그랬기에 달라지기 위해 우선되어야 했던 것이 돈이 없어도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라는 굵은 동아줄을 과감하게 놓아버렸던 저는 지금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더 원하는, 돈이 많지 않아도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털어놓자면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 결코 젊지 않은 나이, 오히려 나날이 노화를 느끼는 나이대입니다. 장글씨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억력이 명백히 감퇴해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있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또한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회사를 다니거나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체험한 것을 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고 그 글이 읽히고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이 일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넓게 해주는 멋진 일입니다. 또한 저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그 왕성히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을 생각하면 추운 겨울도 거뜬히 날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하니 보살펴드리는 일도 해보고 싶고 정종을 좋아하니 음식점에서 술 데우는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행복한 그런 상쾌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테니까요.